제주항공 216편 사고 관련 자료 팩트체크 제5편 B737 항공기 조류 충돌과 그것이 항공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료는 Flight Crew Operation Manual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의 조류가 충돌했을 경우, 흡입됐을 경우에 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파워플랜트 스케매틱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밑에 이제 옆에서 보는 그 엔진 내부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기어박스가 있고 그 기어박스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공기 엔진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스케매틱을 주로 옮겨놨고요. 자, 그러면은 항공기 엔진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엔진 그 축에 물려서 우리가 말하는 기어박스라고 하는 그 액세서리 기아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항공기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기아 박스로 물려서 계속 돌아가는데 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오일 펌프라든지 연료 펌프,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발전기, 그 다음에 유압 펌프 등이 여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아랫부분에, 엔진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엔진을 보면은 자, 엔진은 이런 모양이 되었고 항상 이제 작동 중에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조류가 앞으로 즉 비행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류가 흡입이 되면은 이쪽에 있는 브레이드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자, 조류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 충격으로 옆에 있는 브레이드가 깨져서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마치 총알처럼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이런 그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그 기물들을 파괴시켜서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고장은 그 안에 들어있던 특히 기아박스에 손상을 줄 기에는 항공기 발전기나 저너레이터 발전기나 유압 펌프, 하이드롤릭 펌프 등을 고장을 일으키게 되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그 사고 영상, 사고 그 방송 언론 영상 보면은 엔진 두 개를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왼쪽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엔진 모양을 보면은 앞부분이 아까 처음에 말한 그 블레이드인데, 팬 블레이드인데 여기를 보면은 팬 블레이드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부딪히면서 충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휘어졌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이 부분에 두 개가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이탈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부딪힐 때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마운트에 부딪힐 때 만약에 부딪히면은 저 두 개만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제 이걸 보면서 팬 브레이드 11시 반 방향 12시에서 11시 두에 두 개가 탈락되어 있고 탈락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조류 충돌 당시에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 부딪혀서 하면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없다는 것은 조류 충돌 당시에 탈락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엔진 추력 방향으로 휜 브레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엔진은 충돌 당시에 멈춰 있었다. 즉, 멈춰 있었다라고 우리가, 조종사가 이런 경우는 보통 조종사가 임무대로 엔진을 정지시켰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엔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엔진은 이쪽 방향으로 항공기 엔진이 돌아갑니다. Direction of rotation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엔진이 돌아가는데 여기에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브레이드가 이쪽 방향으로 휘었습니다. 이쪽 방향인데 몇 개라도 이렇게 일부 브레이드라도 이쪽으로 휘었다는 것은 뭐냐면 충돌 당시에 즉 엔진이 멈추는 당시에 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신 자세히 보면은 이 엔진이 탈락된 것은 팬 브레이드가 탈락된 것은 없고 두 개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휘었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엔진이 자력으로 바람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자력에 의해서 회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착륙해서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 엔진은 작동 중이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있는지 부분적으로 고장난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때 접촉 당시에, 즉 충돌 당시에 항공기, 즉 달리 말하면 엔진이 멈추는 그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다. 근데 돌아가는 것도 좌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시스템들을 중에서 이제 왼쪽 것은 유압계통, 오른쪽 것은 전기계통인데 여기서 회색으로 처리된 것은 엔진입니다. 자, 그럼 왼쪽 것이 유압계통인데 유압계통에 펌프가 두 개 있는데 각각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에 펌프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시스템 A라고 그러고 오른쪽 엔진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은 시스템 B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각각 하나씩 그 계통별로 작동되는 것이 있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같이 받는 것. 랜딩 기어 같은 건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 이쪽 시스템이 고장 나도 이쪽 시스템으로 힘을 받아서 작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른쪽 것은 전기 계통인데 전기 계통도 왼쪽 엔진에 있는 저 발전기하고 오른쪽 엔진에 있는 발전기하고 각각 나오는 전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항상 두 가지로 두 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용으로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하나하나 우선 전기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발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은 엔진이 돌아가면은 바로 물려 있기 때문에 스위치가 이렇게 끄지 않는다면은 항상 발전기로 전기가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각각 양쪽에서는 1번 전기 배전기, 그 다음에 2번 전기 배전기를 통해서 각각 시스템에다가 그 사용처에다가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AC 전기가 되겠고,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는 것처럼 비행기에도 상당히 용량이 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는, 엔진이 고장나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고장났는데, 그러면 이제 보면은 그 엔진이 설령 작동되더라도, 배터리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DC 전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DC 전기는 이제 배터리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AC를 DC로 변환시켜서 DC 전력을 필요로 하는 각종 기계들에게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바로 연결을 시켜서 배터리에서 그 스탠바이 버스를 전기를 공급해서 스탠바이 배전기로부터 연결된 그런 전기 부품들이 작동되게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AC와 DC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AC에서 DC로 하는 것, 그 다음에 DC에서 AC로는 인버터라는 걸 통해서 서로 전기를 교환하면서 컨버징 하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면은, CVR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배터리 전기는 사실은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몇 가지 추가로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메인 배터리하고 그 보조 배터리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번에 사고조사 당국에서 사고 나기 4분 전부터 CVR하고 그 다음에 플라이 데이터 레코더가 작동을 안 했다. 전기가 없었다. 그러면 그 전기가 왜 없었느냐? 그 전기는 뭐냐면 비상시에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터리가 있고 그러면 그 배터리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엔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배터리 충전기를 통해서 항상 배터리를 충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장비들은 비상용으로 이제 다시
예비 그 전기 시스템 말고 별도의 그 배터리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그 비행기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그 플라이 데이터 레코더나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 데이터 레코더는 왼쪽 엔진에 있는 그에서 생산되는 왼쪽 엔진에서 생산되는 AC 전류로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났다. 자, 이것이 멈췄다 그러면은 이것이 멈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발전이 오죠. 오른쪽에 있는 AC 트랜스퍼를 통해서 바로 연결시켜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AC를 받고 이제 CVR 같은 경우는 칵핏 보이스 레코더 이건 뭐냐면은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는 오른쪽에서 그 AC 버스를 받고 있다가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RIPS 배터리라는 것에서 전기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RIPS 배터리는 뭐냐면은 평소에 이 DC 버스를 통해서 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차지를 통해서 그 충전이 되어 있다가 비상시에 대략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를 공급하는 것. 그래서 RIPS는 Recorder Independent Power Supply 그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장 나니까 이것이 자료가 작동이 안 되는데 그 대신 플라이 FDR도 고장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많은 그 조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문은 사고조사 당국에서 밝힐 일이고, 그러면 유압 시스템은 어떤 영향을 주나? 자, 그럼 비행기를 했습니다. 왼쪽 엔진,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행기를 위에서 보기 때문에 왼쪽 엔진, 오른쪽 엔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은 자, 엔진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드롤릭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시스템 A나 시스템 B가 그 고장이 났을 경우에 또 스탠바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압 시스템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엔진의 유압 시스템은 A, 그 다음에 오른쪽 엔진 유압 시스템은 시스템 B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자, 그럼 엔진을 이제 복잡하니까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1번 엔진 드리븐 펌프가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여기서 압력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압력이 이제 파란색으로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파란색으로 가는 라인의 압력이 떨어져서 흰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있는 장비들을 유압으로 하는 장비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렇게 왼쪽에 있냐면 랜딩 기어가 정상적인 랜딩 기어 집어넣고 내리고 하는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났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얼른 어떻게 되냐? 자동적으로 이쪽 넘버 2의 오른쪽 엔진에서 발생되는 전기 그 공급 채널을 통해서 바로 전기 모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바로 그 회전력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 압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압력이 형성되면 바로 이 부작동되는 것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고장이 났다. 완전히 여기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결국은 부작동,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쪽 2번 엔진에 있는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엔진에 있는 펌프가 작동돼서 압력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이쪽으로 들어가지고 랜딩 기어를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두 개 엔진 이렇게 웬만큼 유압이 있으면은 랜딩 기어는 내리면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아까 트랜스폰더에서 설명드린 것, 그 다음에 유압이나 전기 시스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상 항공기 시스템은 항상
잉여 장비가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것이 고장되고 하나의 그 압력이 떨어져도 다른 압력을 통해서 항상 작동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제5편 조류 충돌에 미치는 항공기 시스템 영향을 마치고 다음 편수는 항공기 이번에 이 제주항공 2216편이 반대쪽 활주로 19번으로 착륙하는 그 과정을 분석해보고 그 조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제6편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